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드리려고 사온 건데 제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미안하다. 옆에다 던진다는 걸 실수로 쓰레기통에 던졌나 보구나. 너 가면 뜯어볼 테니까 화 그만 내고 얼른 돌아가거라. 채원이 너 설마 이런 좋은 날까지 내 신경 긁으려는 건 아니겠지? 시모의 악행이 점점 심해지자 남편은 일부러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연을 끊고 산 건 아니지만 거의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둘째 형님이 아이를 출산해서 남편과 산후조리원으로 들렀는데 어쩌다 제 임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방님네는 언제쯤 아이를 낳을 계획이에요? 서방님도 아이 낳을 생각 있으시긴 하죠? 저희는 당장 낳을 생각은 없고 1, 2년만 더 있다가 낳아볼 생각 중이에요. 3년 연애하고 결혼하긴 했지만 신혼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죠. 그래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머님은 서방님들은 아예 안 낳길 바라시던데? 그렇죠, 어머님? 큰형님이 기름을 붓고 거기에 시모가 불을 붙이셨습니다. 당연하지. 동현이 누나 애 낳을 생각하지 마라. 애 낳지 말고 일단 그냥 둘이서만 살아. 너희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덜컥 애를 낳는다는 거니?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애 낳으면 우리가 낳고 키워도 우리가 키우는데 엄마가 왜 참견이야? 너 결혼하고 나서 말버릇이 점점 더 나빠진다. 막내 너, 내 말 듣고 피임 제대로 해라. 내가 볼 땐 채연이 쟤가 네 좋은 길을 다 빨아들이는 것 같은데 채연이 같이 기센 애가 이래 나오면 어떤 애가 나오겠니? 시모의 말에 화가 나서 제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모의 말에 남편이 또 화를 낼까 남편을 잡아 세웠는데 시모는 저랑 눈싸움이라도 하시는 듯 눈에 힘을 주고 제게 말했습니다. 채연이 너 정건신 쪽에서 전근 좀 가라. 너랑 결혼하고 우리 동현이 안색 많이 안 좋아진 거 너도 느끼고 있지? 내가 잘 아는 점집에 가보니까 네가 기가 너무 세고 네가 불쌍한 사주라. 사주 좋게 태어난 우리 동현이 기운 빨아들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머님, 동현씨 저랑 결혼하고 신수가 훤해졌다고 주변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신혼인데 굳이 멀리 정근 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신점 때문이면 더더욱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한 거니? 너 오늘 내가 좋은 날이라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자 하니까 너 아주 나를 보자기로 보는 것 같다? 시모는 저에게 아이도 낳지 말고 남편과 떨어져 살 수 있게 정근을 가라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땐 남편과 결혼한 것에 대해 매일 후회했고 고부관계 문제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일한 내 가족이자 유일한 내 편인 남편을 놓아버릴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꾹 참고 버텼는데 감사하게도 시댁이 광주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나 없다고 우리 동현이 구박하지 말고 끼니 거르게 하지 말고 옆에서 잘 보살피도록 해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러서 확인할 테니까 긴장 놓치지 말어. 시댁과 멀어지고 왕래하는 일이 줄어들어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자연스레 줄어들어 그런 건지 남편과 저는 모르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이었죠. 사모님, 자궁이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임신 동안은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하시는 일이 초등학교에서 아이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시던데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서 권유드리는데 아이 낳을 때까지만 휴직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유산 위험이 크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남편과 저는 긴 고민 끝에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주 대학병원에 통연하며 임신기간 내내 주의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시모가 저를 돌봐주겠다며 광주로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님,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나저나 아버님 혼자 지내게 하셔도 돼요? 저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집에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으니까 괜히 저 때문에 여기 계시지 마시고 아버님 챙겨주세요. 내가 너 좋아서 여기 있는 줄 아니? 네 뱃속에 있는 내 손주가 걱정돼서 온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시모랑 한 집에 사는 게 불편해서 시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시모는 뭐 때문에 돌아가지도 않고 저희 집에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남편이 있을 때만 그나마 구박하는 게 더 됐고 남편이 없을 때만 저를 심하게 구박하셨습니다. 너는 베란다 창틀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거니?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 아유, 생긴 거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너 생각보다 엄청 더러운가 보다. 어머님, 그것도 임신하고 나서 몇 달 동안 못했더니 먼지가 쌓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 동현 씨 오면 시킬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더러운 걸 왜 우리 아들한테 시키니? 할 거면 네가 해야지. 너 요즘 일도 안 하고 팔자 좋게 집에 퍼질러 누워있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좀 해라. 이게 뭐가 힘들다고 동현이 시켜?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 도움되는 거라고 해서 그러려고 휴직 신청을 했던 건데 시모 때문에 저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시모가 시킨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배가 심상치 않게 아파져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더니 시모가 저에게 걸레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딴 것도 못하는 게 시집을 오긴 왜 오니? 우리 아들 돈벌이 시키고 우리 아들 가정부로 쓰려고 시집 온 거니? 어머니, 지금 배가 조금 아파서 그래요. 좀 쉬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할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왜 사람 얼굴에 걸레를 집어 던지세요? 왜? 걸레가 더럽니? 나한텐 걸레보다 네가 더 더러워. 내가 볼 땐 걸레도 부모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넌 그 흔하디흔한 부모도 없는 거니? 시모의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주저앉고 울부짖자 시모가 엄청 당황해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왜 그러는 거니? 너 정말 아파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 늙은 시미 놀리면 안 돼. 어머님, 저 장난치는 거 아니고요. 지금 당장 119 좀 불러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시모에게 부탁해 119를 불렀는데 구급대원이 도착을 하자 시모가 외투와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보호자분이 한번 같이 가주셔야 되는데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아니요. 저 이 여자 보호자 아니고 신고해달라고 해서 신고해드린 거예요. 저는 병원 같이 못 갈 것 같네요. 구급대원분들이 잘 좀 데려가 주세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저를 뒤로 하고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을 가는 시모를 보며 시모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었죠. 나홀로 병원에 도착을 하고 난 후 몇 가지의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에게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유산입니다. 유산이라뇨? 제 뱃속에 아이가 이렇게 멀쩡했는데 유산이라뇨? 다른 산모라 착각하신 거 아니신가요? 처음으로 제게 찾아온 제 아이는 출산 2달을 앞두고 제 뱃속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듯 제 뱃속에서 죽어있는 아이를 꺼내야만 했죠. 남편에게 연락을 해두긴 했는데 수술 후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길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시댁에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보러 병원 갔다가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지금 바로 엄마 집으로 왔어. 엄마 상태가 심각하대서 왔던데 끝까지 옆에 못 있어줘서 정말 미안해. 나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는 수술실 안에서 죽은 당신 애 낳고 있었는데 당신은 당신 엄마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가버렸어? 아내가 목숨 걸고 이러고 있는데 당신은 엄마 걱정이 더 돼서 그러고 가버렸냐고. 엄마가 진짜 심각하다길래 걱정돼서 온 거였어. 내가 진짜 미안해. 나도 이런 연락은 처음 받아서 이상적인 판단을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잘못해서 채연아. 됐어. 당신도 결국엔 어머님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사람이 배 잡고 구급차에 실려가는데도 보호자 아니라고 집으로 도망가 버린 어머님이나 아내가 수술실에서 죽은 아들 낳고 있는데 엄마 걱정돼서 가버린 당신은 똑같다고. 입원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한 저는
제 맘대로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퇴원을 하고 난 후 저는 병원 앞에 세워져 있는 나무 택시에 올라탔는데 흘러나오는 울음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열을 하자 운전하던 택시기사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호지라 펜줄은 알지만 그렇게 우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기사님이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기사님이 좀 들어주세요.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날 너무 힘들었는지 생전 처음 보는 택시기사님에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집 앞까지 무사히 내려주셨습니다. 기사님, 무거운 이야기인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기사님의 하루가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힘내세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택시기사님을 돌려보내고 5분도 되지 않았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방금 제가 내린 택시기사님이셨죠. 손님, 지갑을 두고 내리신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내려드린 곳으로 갈 테니 그 앞에 나오시겠어요? 어머나, 저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 때부터 저는 엄마의 유일한 유품이었던 엄마의 지갑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걸 보면서 엄마가 늘 제 곁에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였죠. 그런 소중한 물건을 저는 깜빡하고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마침 지갑 안에는 혹시 모를 분실 상황을 대비해 제 번호를 적어 넣어두었던 메모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그걸 보고 전화해 주셔서 직접 저에게 지갑을 돌려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손님, 이 지갑 제 처가 만들어 팔던 지갑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 지갑 주인이 어디 있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이 지갑을 기사님 아내분이 만들어서 파신 거라고요? 이 지갑 돌아가신 저희 엄마 유품인데요? 저의 말에 기사님은 제 손에 들린 지갑을 한참 동안 바라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 지갑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손님 모친 대신은 최자연 씨랑 우리 아내랑은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어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 다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엄마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제가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연 씨 참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 아내가 급성 간 경화로 간 이식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 한치의 고민도 없이 간 이식을 해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자연 씨였거든요. 그때 자연 씨 아니었으면 우리 아내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엄마의 이야기는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소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자연 씨 덕분에 다시 건강해져서 저랑 결혼하고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저희 아내가 거기서 직접 만든 가죽 제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한국에 있는 자연 씨한테도 하나 만들어서 보내줬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연 씨랑 연락이 잘 됐는데 어느 순간 자연 씨랑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무소식이 소식이라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자연 씨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서로 말도 없이 한참을 울기만 하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눈물을 닦으시더니 저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손님, 괜찮으면 지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아내한테 손님도 보여드리고 싶고 손님 몸 회복될 동안 저희 집에서 돌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 거절하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아내가 손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분명 많을 겁니다. 집으로 가자는 기사님의 제안에 고민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자꾸 기사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기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짧은 고민을 하고 저는 택시에 올라타 기사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엄마의 친구와 저는 보자마자 어떤 말도 않고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연이를 꼭배 닮았네. 자연이 딸인 거 모르고 봤어도 자연이 딸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닮았어.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다행이고 하늘에 감사하다. 엄마의 친구분과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엄마의 친구분이 조심스레 말을 떼셨습니다. 채원아, 사실 우리 부부한테는 아이가 없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우리한테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더라고. 조심스러운 말인데 나는 자연이가 너를 우리한테 보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자연씨 딸인 채원 양을 만나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어. 자연씨랑 당신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닮기도 했고 매일같이 붙어 다녔었잖아. 그런 자연씨 딸을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든 만날 운명이었던 것 같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채원아, 너무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연이 대신해서 너한테 부모 노릇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 한 번도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서투이긴 하겠지만 자연이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감사의 의미로 너한테 잘해보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니?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부모가 되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저는 기적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친마에 들어 마치 엄마가 저희를 만나게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의 자매나 다름없는 엄마의 친구를 만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엄마의 친구 집에서 몸조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30몇 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인데 한참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했습니다. 채원아, 이모가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너 언제 한번 나랑 같이 너희 시댁이 좀 들리자. 내가 너희 시댁 식구를 만나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그놈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줄게. 네? 이모, 저희 시댁 식구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사시는 분들이라 절대로 꺾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채원아, 너희 이모부 그날 체험 삼아서 처음으로 택시 운전한 거 아니? 너희 이모부 저래 보여도 호주 금융권에서 이름 꽤나 일이 날린 사람이었어. 3년 전에 중국인한테 회사 팔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백수처럼 지내고 있는 거지. 너희 시댁 식구들 재산 아무리 끌어모아도 너희 이모부 재산의 3발의 피도 안 될 거야. 그런 건 절대 걱정하지 마. 이모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모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진 부호였고 이모와 이모부는 정말로 저희 손을 잡고 시댁으로 찾아가 저희 시댁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모가 입을 쉽게 다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친부보다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참견질이에요? 그리고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인데 제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거냐고요? 당신들 우리 남편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고 그래요? 우리 사돈 한 분은 종합병원 병원장에 또 한 분은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라고요. 시모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이모와 이모부를 보며 자신의 명예와 재산에 괄시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모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자마자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제가 이모 부부와 부모 자식처럼 지내고 있으니 그제야 저를 찾아와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남편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시댁 식구들에게 깜빡 속아 그날 그렇게 시모에게 쫓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비록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남편과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와는 연을 끊었다 싶어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에만 간간히 연락을 드리고 만나고 있지는 않고 지내고 있죠. 어차피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가족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이렇게 지내는 게 더 낫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평생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저의 가족이 되어준 남편과 이모, 그리고 이모부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